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모건 스탠리 2차전지 하향 조정 리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일날 장 시작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 대부분이 갭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그 전날 목요일 밤 다우지수 소폭 하락 반면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갭하락 출발을 했다. 무엇인가 밤새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일이 결국 2차전지 하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 모건 스탠리가 나오면서 그것을 먼저 안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갭하락을 유도했고 그러면서 하락을 지속시켰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정 라인 부분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냐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템포 조절이다. 그죠? 그 템포 조절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거다 라는 부분을 먼저 결론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우리나라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차이,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효한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 방송 이후 오후 시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 내용 이것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 그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질 수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 국가가 아니지요. 수출 기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EU, 유럽의 이 정책적 흐름이나 아니면 방향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섹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가 처해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정치, 글로벌 경제, 글로벌 사회, 글로벌 문화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영향과 흐름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 압박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이전 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2018년, 19년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압박을 갖고 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웨이라는 부분, 그리고 위챗이란 틱톡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죠. 그죠? 관세 압박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2018년, 19년 실업률이 4%일 때도 못했던 걸 이제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해서 고점 20%까지 증가했었던 부분, 그런 상황,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지금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더 이상 관세 정책을 쓴다면 주 관세 흐름의 피해가 소비 품목인데 그 소비 품목에 대한 부분은 결국 중산층과 그 이하 부분에 있어서 표를 잃을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술 압박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었던 1980년대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환율협정을 통해서 일본을 더 크게 쓸었던 부분도 역시 미국이 임계치라고 생각했었던 무역 역조가 40%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역시 중국도 40%가 넘어섰기 때문에 관세 무역 전쟁을 펼쳤고 또 그 속에서 지금은 기술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그죠? 왜 너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왜 또다시 강조를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그죠?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여러분들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왜 굴지의 기업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의 굴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에 공장을 지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임금, 저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비대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한 근무나 또 앞으로 공장 자동화나 로봇 부분들이 생산 설비 흐름에 가담하는 비중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임금, 저노동력을 통한 해외 공장 흐름, 그 매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쪽이 어딜까요? 중국이겠죠. 그죠? 중국,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게서 지금 그 모두 다가 중국 때리기, 중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 오늘은 2차전지 시간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테슬라가 2차전지 지금 글로벌 마켓 1, 2위를 다투고 있는 LG화학과 또 CATL, 중국의 기업 CATL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테슬라가 CATL 2차전지를 사용을 하면서 더 공장을 증설하면서 CATL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이 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이다. 그죠?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네들도 좌파와 우파가 있고 그네들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싸우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또 후진국일수록 그죠? 과거의 이념적 부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좌나 극단적인 우를 자꾸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의 세상이나 옛날의 세상이나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더 잘 살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관점이 먼저여야 됨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적 본능,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예요? 미국이 화웨이를 죽이고 틱톡, 위챗 그뿐만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압박하는 부분,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우주전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중국이 일정 정도 위험 수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고 그 본격화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편을 들어야 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의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거, 그거 왜 방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한령 해제? 그것은 당근질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고립화되고 있는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잡고 내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여태까지는 좀 미국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면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도 결국 미국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흐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 2차전지 맥락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2차전지 쪽 라인 부분들, 전기차 이쪽 라인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친환경 정책,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죠? 무슨 거냐면 유가가 고유가여야지, 그죠? 이 내연기관이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도움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상대적일 때. 그죠? 지금은 2차전지에 들어가고 있는 이 NCMA, 특히 거기서 코발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부분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만큼 유가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퍼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유가를 40불 이상 올리는 부분도 앞으로 그 부분 그런 원재료 가격도 미국이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또 흐름을 바꿔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맥락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죠? 미국의 중국 압박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압박 속에서 그 속에서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라는 거고 2차 전지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CATL을 계속 키우지 않고 5월 11일 뉴스에 테슬라가 LG화학에 배터리를 넣었다는 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쪽이 각광을 받았고 또 2차 전지 LG화학이 2, 4분기 실적 3,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5,716억이 나오면서 폭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니콜라가 현대차의 그 이전 두 번의 구애를 했고 또 공개적인 구애 인터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 템포 조절성 시기가 왔는데 그 조정의 빌미를 모건 스탠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죠? 이 리포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한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의향,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를 통해서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선택적 옥석 가리기를 해보라고 하는 고민 이 두 부분 정도를 저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LG화학의 경우 기존 66만 원에서 그죠? 투자 의견 하향해서 지금 75만 원으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SK이노베이션은 중립에서 하향으로 삼성 SDI는 상향에서 하향으로 좀 틀리죠. 내용이.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LG화학은 마켓을 넓혀가는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다. 시장 장악력 1위는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뭐예요? 고가 전략, 수익성, 안정성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제대로 밀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의견이 하향 조정된 근본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보다 마켓 점유율이 적은데 왜 SK는 삼성 SDI보다 좋게 의견을 냈을까? 사실 SK가 미국 시장에 엄청난 증설 통해서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과 SK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난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은 잘 끝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도 나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방송이 끝난 이후 다시 이 세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죠. 지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360조, LG화학이 약 50조, 삼성 SDI가 30조, 파나소닉이 26조입니다. 글로벌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의 CATL이 80조. 그러면 LG화학이 아무리 기초화학을 하고 있고 LG화학 내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CATL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도 시가총액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 LG화학의 구성, 신재생에너지 이쪽이나 기초산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안 좋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두 가지 이유 부분에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우려하고 있는 9월 22일에 배터리 데이를 통한 특이하고 월등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잠재적 부담. 요게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맥스웰의 건식 기술을 이용하냐, 하이버 시스템의 자동화 기술을 이용하냐, 제프단 교수와의 협업, 무수한 특허, 자체 생산을 위한 로드러너 프로젝트 등 이런 관련 기술이 나왔을 때, 그죠? 이런 테슬라가 테슬라데이 9월 22일 때 혁신적인 내용, 그게 주행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던 거든, 어느 쪽 기업들과 더 생산 마켓을 확장하든, 이런 것들이 기존 2차전지 업체들에게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불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단기적 급등에 대한 조정 시점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경계감을 표출한 리포트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우려는 있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외국인의 시각에 반영된 리포트에서 이러한 테슬라 데이에 나올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테슬라. 그죠? 테슬라는 우주 산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하여튼 그러한 기술적 흐름들을 가지고 더 진일보된 기술이나 혁신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영향이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리포트를 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저 내용에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별거 아니야, 2차전지는 성장하잖아,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성장 흐름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속에서도 마켓시어를 넓혀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또 그렇지 못한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렇죠. LG화 좋은 기업 분명합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좋아질 기업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LG화학의 차트죠. 그죠? 저기 77만 6천원까지 고점을 간 이후에 7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75만원 이상에서 산 부분들이 대부분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저 고점에서 잡았습니다. 그죠? 암만 좋은 주식도 여러분들 이 75만원 이상 이 위에서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행여 다음 주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68만원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그죠? 10%가 넘는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경험적 부분이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이너스 손실폭은 12%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때가 공포심을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또 안 갔다 오신 우리 어머님이나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는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정도 높이 위에서 떨어지는 훈련이죠. 그게 11m 정도 됩니다. 그죠? 50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 7m도 아니고 11m 정도 돼요. 그게 사람의 가장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동료 군인은 울면서 못 뛰어내리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즐겼지만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 12% 정도 내려오면 공포심을 느끼고 오히려 30% 정도 이상 떨어지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다려야지. 그죠? 기다려야지.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위치까지 일반적으로 주종을 보이고 주도 섹터나 주도 고점 대비 15%에서 25%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니까 전 사방에서 LG화학, 현대차 전부 다 간다. 예. 나중에 9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면 뭐 합니까? 그죠? 지금 77만 원에 사서 또 67만 원, 68만 원 내려올 때 또 현기증 느껴서 매도하거나 또 본전 오면 매도하면 돌아가면 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2차 전지나 현대차 이쪽 라인 부분 단기 비중 축소하고 그죠? 조정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9월 23일 그죠? 테슬라 데이를 앞둔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반영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부분의 시세 부분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종목 부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모든 맥락 속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이 연기된 8.15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그 연기된 부분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또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중 관계와 또 미국과 유럽의 관계, 그리고 계속되는 기술 패권과 관련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의 또 섹터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렇죠, 그죠? 주식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도 안 하고 대응만 한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기본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2,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0년 실적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옥석, 그리고 그 속에 기술적 매매 타이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 KS 주식,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